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 나서 마이너스 1.8% 하락에 2배 넘게 비트코인 빠졌고, 이더리움 1800달러, 리플, 바이낸스 코인, 행보 제약고는 모든 코인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이 본격 반등을 해야 비트코인 9만 달러 분할 탈출각도 나오는데, 나스닥이 반등 울김이 전혀 안 보여주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 어떻게 해서든 임기 초반에 기선제압하려는 형국이니까 미국 증시도 힘을 못 쓰고요. QQQ가 468달러인데 300달러까지 내려가면 비트코인 7만 달러도 버티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로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 하락은 했지만 주봉상 200일선까지는 아직 여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이 미국 경제에 위험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금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검은색 라인 주봉상 200일선까지는 내려줘야 됩니다. 22년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돌아설 때도 정확하게 주봉상 200일선 맞고 상승했고, 2020년 코로나, 2018년 금리 인상에서도 200일선은 벗어나지 않았고요. 주봉상 200일선이 미국 경제에 판가름 짓는 중요한 잣대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도 트럼프가 200일선까지만은 제재할 수 있다, 미국 증시 내려가도 캐나다 강하게 맞붙을 것이다 판단하면서 새로운 총리 30조 맞불 작전 놓았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나스닥 주봉상 200일선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2010년 3월 코로나로 시장 충격 컸었는데 빠른 제로금리 양적 완화로 나스닥 반등은 했었습니다. 200일선 터치도 안 하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2018년 나스닥 반등 온 자리는 주봉상 121선이었고요. 2018년 10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30% 하락은 했었지만 트럼프 당선 전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올라 있었고 큰 하락도 없었기 때문에 121선 정도 맞고는 반등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때도 120선 여기 구간에서 반등을 했었고요. 트럼프가 재벌 경제 전문가이기도 해서 어느 대통령보다 빨리 201선 경기 침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연준을 움직이거나 개별적인 호재 만들어서 반등을 시켜주는 겁니다. 2019년 1월 여기서 반등 올 때도 연준 의장 자넷 옐런 쫓아내고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데리고 오면서 증시는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현재 나스닥은 121선까지 떨어진다며 QQQ 400달러까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총 마이너스 24%는 빠져야 되는 거고 현재 마이너스 14% 하락인데 여기 구간에서 10%는 더 빠질 수 있고요. 그럼 비트코인 현재 8만 달러도 위험하고 7만 달러 수준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공식이 만들어지죠.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내려가면 나스닥 빅테크 비트코인 정도만 빠르게 V자 반등 오지 알트코인은 약간 올랐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비트코인 나스닥이 오른다는 기대감 100% 확신을 줘야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트럼프 가족 코인 회사인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바이낸스 지분 매수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메인 언론사이긴 하지만 코인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드는 언론이고요.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는 트럼프 로비를 정면 반박했다, 그런 얘기 1도 논의 없었다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작년 중국 틱톡 바이트 댄스 때도 처음에는 유튜브 쇼폰 페이스북 미국 빅테크가 동의 없이 따라하더니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틱톡에 지분을 넘겨야 된다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가족들도 바이낸스 거래소가 황금알 낳는 거기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창펑자오 재산만 600조 넘다는 거 인지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시절 바이낸스 5조 벌금과 창펑자오 미국에 수감되었었는데 트럼프 압박은 한층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3월 8일 크립토 서밋에서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거래소 CEO 모여가지고 논의했던 게 바이낸스가 코인 시장 독점 너무하고 있다, 미국 사업이라도 가져와야 된다고 논의 많이 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우선적으로 루머 퍼뜨리고 점차 사실이 되어가게 창펑자오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창펑자오가 비록 바이낸스 CEO에서 물러는 났지만 90% 대다수 지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코인 업계에서는 잘 알고 있고요. 바이낸스가 앞으로 틱톡처럼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내 서비스 중단한다, 중국 회사라서 개인정보 다 빼가고 90일 정도만 유예해준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일론 머스크 틱톡 인수할 수 있다 루머 나고 주가도 급등을 했었고요. 이제는 미국 4개 그룹이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도 미국 사업만큼은 코인베이스 크라켄에게 지분 매각할 수가 있는데 아시아보다 미국 큰손들이 코인 투자는 더 많이 하고요. 하지만 바이낸스도 틱톡처럼 미국 회사와
기업과 협력하게 되면 확실히 규모나 안정성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창펑자의 압도적인 바이낸스 지배력은 약화가 되는 거고요. 틱톡이나 바이낸스 모두 중국 정부 시진핑이 관심도 없고 보호도 안 해주니까 눈치 빠른 미국이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에 유튜브, 페이스북도 아무리 틱톡 백제에서 쇼폼을 만들어도 틱톡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옮기진 않고요. 여전히 틱톡을 이용 많이 하고 있는 게 수익 구조나 운영을 구글 메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지분 인수해서 안정적으로 미국 내 사업하고 수익을 나눠 먹자 전략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에서 비트코인 997개 8,000불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주가 보면 상승 채널로 잘 상승하고 있지만 채널 하단까지 내려갔고요. 아크인베스트 대부분 미국 잡주 혁신주 투자를 하는데 2018년 당시 주가 움직임 봐도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결국에 연준의 금리나 제로 금리 나오니까 빅테크보다 더 많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ETF입니다. 현재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좀 더 횡보 가능성이 있지만 강력한 트럼프 관세 전쟁 압박으로 해서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빨라진다면 코인하고 같이 아크인베스트도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루 전 리플, 소나, 도지, 라이트코인, SEC에서 5월로 ETF 승인 연기를 했었는데 현재 임시 SEC 의장인 마크 우에다가 4월 새로운 SEC장 포레킨스 올 때까지 호재를 남겨두는 거고요. 포레킨스도 만약 리플 항소 철회나 알트코인 ETF도 마크 우에다 먼저 승인을 해버리면 새로운 실세인 포레킨스는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죠. 누가 호재 다 풀라고 했나? 트럼프에 보고할 것도 없다. 내가 남길 만한 코인의 업적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4월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이슈되는 것은 SEC에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허용은 안 하고 있는데 포레킨스 오면 리플, 소나, 도지 ETF와 함께 이더리움 ETF도 스테이킹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은 미국 배당주 매달 매주 이자 주는 형식으로 스테이킹이 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계산 빠른 월가들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나스닥에서 허용이 된다면 이더리움 반등 올 수 있다. 계산기 다시 눌려볼 수가 있죠.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디지털 금, 골드, 자산적인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하락은 더 빠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1대1 가격 비교해서 보면 이더리움 한 개로 비트코인 현재 0.02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고점에서는 이더리움 한 개로 비트코인 0.83개나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치가 4분의 1 떨어진 건데 2019년에도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비트코인 자산적인 가치가 부각이 되었던 거고 2020년 12월 이더리움 스테이킹 전체 코인 시장에서 최초로 등장하면서 이더리움 가치는 급격히 올라갔고요. 대신 이더리움 가치가 23년 6월 SEC에서 알트코인 31개 증권이다 게리 겐슬러 규정 짓기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지속적인 SEC 압박과 트럼프 당선 기대감도 당시 낮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치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 검은색 라인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역사적으로 2019년 방어도 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등 올 가능성도 존재하고 4월 포레킨스 새로운 SEC장 오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자녀도 운영하는 리퍼티 파이낸셜에서도 이더리움을 메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3월 1주차 비트코인 82,000달러 하락올 때 기관들 매매 현황 발표되었습니다. 크립토 서밋으로 약간 반등 왔다가 다시 하락올 때 기관들 움직임인데 4주째 기관들 비트코인 포함 전체 코인들 매도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2월 마지막 주와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11만 5천 밀리언에서 11만 9천 밀리언 매수했고 이더리움은 11,800밀리언에서 11,400밀리언으로 또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솔라나는 1,420밀리언으로 증가했고 리플, 바이낸스 코인, 수익코인, 에이다까지 비중이 늘어났고요. 이더리움하고 라이트코인, 나머지 작코인 비중은 감소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지난주 기관들 매매 현황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4,000밀리언 증가했고 솔라나 27밀리언, 리플은 157밀리언 수익, 46밀리언, 에이다는 15밀리언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알트 중에서는 리플이 그나마 매수가 많고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더리움 차트로 봤을 때는 2023년부터 방어해준 저점 라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만약 이번에 1,6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더리움의 새로운 호재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전체적인 알트코인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